자, 안녕하세요. 4월 2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뭐 갑자기 불가피한 일 때문에 제가 진행을 못해서 오늘 어제 내용까지 그냥 포함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자, 오늘 첫 얘기는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금소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제가 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제한되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매식경을 지금 보시고 금소법에 대해서 각자 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좌충우돌 금소법. 은성수 은행장들에게 협조 요청.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 금소법인데 이 금소법이라는 게 뭐고 대체 지금 시행을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번에 은행 면접을 가는 친구도 있고 뭐 다음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금소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만 뭐 해당이 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중요하잖아요. 금소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금소법 시행. 금소법이 뭐냐?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부동산 투기 근절 등 은행업계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는 가운데 은행장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지금 굉장히 영업을 해야 되는데 뭐 부동산 뭐 대출 받고 그다음에 일반 시종 대출 받고 그다음에 금소법 시행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은행이라는 기관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영업이 안 되고 계속 뭔가 어 규제가 강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불만원이 불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러서 이것들을 뭐 다독였겠죠. 한번 볼게요. 좌충우돌 금소법 논의 활발.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뭐 10시에 뭐 모였어. 금소법 안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이재 상환 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 서민금융 재원 출연, 그다음에 부동산 투지 투기 방지 방안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융권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알면 좋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뭐예요? 이게 금융 이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금융 이슈를 따로 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아 이게 금융 이슈구나. 내가 이것부터 공부를 해봐야 되는구나.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들이 지금 금융위원장이 뭐 어떻게 했어요? 은행장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현안에 논의하자. 그럼 그게 뭐예요? 각 은행의 현안이에요. 현안 과제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죠. 근데 이게 힘들지. 각 은행에서도.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로 나올 수 있겠어요? 취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은행 준비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은행 자소서에 뭐 작년 KB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 생각해보는 문항들이 나오잖아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그 문항. 그거 왜 나와요? 물론 좋은 취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해결들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문들을 보면서 아 이거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뽑아내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우선순위는 요거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PT 가건 토론 면접을 하건 세일즈를 하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 현안이 중요한지 뭔지 나는 지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럼 신문 기사를 읽어도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읽어보고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학생들은 제가 이제 짚어주는 부분들을 조금씩 따라와 보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혼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적어도 오늘 여기서 이 기사를 봤으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볼 수 있죠. 그럼 그거에 관련된 신문 기사를 하나 스크랩을 해서 제가 말하는 오피니언 방언을 오피니언을 해보면 되고 이자 상환 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 이게 뭐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저랑 신문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하루에 하나씩 기사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그거를 노트에 정리한다면 여러분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일 은행 창구 직원들의 부담과 현장의 혼란 불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봐요? 그 찾아보는 거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은행 음
은행 금소법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 첫날 저도 저 기사를 봤거든요. 은행 금소법 첫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제가 이거 한번 그냥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금소법 시행 첫날 은행 가보니까 평소보다 시간이 두세 배 걸린다는 거예요. 왜 두세 배 걸리냐? 금융사 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2, 30분이면 뭐 한 가지를 가입하면 금방 가입했는데 지금은 금소법은 뭐예요? 1시간 넘는다는 거예요. 고객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소법 시행 첫날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고객들은 계속 대기해야지. 그런데 지금 금소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기면 페널티를 금융기관이 먹지. 그쵸?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업무 처리 시 다소 시간이 조율될 수 있다. 근데 다소가 아니라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잘 안 했어. 그럼 내가 페널티 먹고 우리가 그 페널티를 다 먹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현실에 반영을 뭐 못한 점, 그다음에 문제가 있었던 점 그런 것들이 지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한 거겠죠. 음. 그래서 자 그러면서 당장 부담이 되겠지만 부담이 된다는 건 왜 부담이 돼요? 당연하죠. 영업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러한 절차들을 지금 갑자기 딱 때려 박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되겠어요? 제동이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금소법이 튀어나와서 2, 30분이면 금융사 한번 가입해서 이게 1시간이 넘어버리고 그럼 대기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더 부담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 CEO 제재 같은 무거운 책임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니 이참에 종전의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완전히 바꾼다 생각하고 금소법 안착 방안을 고민하자라고는 얘기했지만 저도 뭐 현업에 있었지만 이런 게 금소법이 생긴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질까라는 소식이 퀘스천은 있어요. 예. 분명히 저는 어떠한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고 봅니다. 물론 잘 지켜줘서 피해보는 고객도 없고 우리도 안전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시간이 걸리고 어떠한 그 제도라든지 이러한 적응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뭐 앞으로 달라지겠죠. 최근 한 카드사가 금소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객들에게 메시지로 알려 반향이 있었다는 예를 들면 은행권도 이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온 거예요. 자, 주요 은행장들은 금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불만들을 토로했다. 당연하겠죠. 대출 전후 한 달간 대출 전후 한 달간 펀드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두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행장도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출 전후 이 금소법 중에 대출 전후에서 한 달간 펀드를 가입을 지금 안 시킨다는 거예요. 가입하면 안 된다. 왜? 왜 그런 거냐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현업에서는 이건 뭐 제가 다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본 것들 예전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대출 나갈 때 펀드를 하거나 반카로 뭘 가입을 해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꺾기라고 그래요. 꺾기. 꺾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전문 용어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대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쵸? 돈이 급하잖아.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요. 뭐 그냥 이렇게 봅시다. 좀 크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개인 사업자. 그럼 사업자한테 지금과 같이 코로나 이런 상황이라면 수익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유지를 하거나 활성화시키려면 투자를 해야 되거나 고용에 대해서 인건비가 뭐 이런 것들이 나가겠죠 등등. 그렇다면 결국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흐름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결국 대출이라는 거죠. 금융기관이나 어디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금융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수신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융상품, 뭐 재테크, 물론 이것도 많지만 살아가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갑자기 돈 들어갈 일도 있고 막 그래. 그럼 내 자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한 대로 대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은행권에서 쪼이고 막 지금 풀고 며칠 전에도 얘기한 카드론을 받고 막 그런 것들이 결국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봐보세요.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요. 여기에는 이제 1금융권이 있고 오늘 이 얘기하다 끝나겠네요. 오늘 좀 뭐 이거라도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 그럼 봐보세요. 이렇게 지금 내가 돈을 빌리잖아요. 그쵸? 그럼 은행에서 내가 대출이 나갔어. 그럼 은행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하는 이자 수익이 있고 피이자 수익이 있어. 어? 그쵸?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근본은 이거지만 그럼 결국 지금 아까 얘기한 꺾기 대출할 때 꺾기를 한다는 거지. 꺾기 왜 꺾냐? 피이자 증대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게 현장의 실생활이라고요.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왜 이 꺾기를 당할까? 당할까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제가 그냥 보기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이게 뭐 올바른 문화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하지만 여지까지 이러한 관행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짜 불필요한 거는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대출을 나갈 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당신 원래는 대출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출 나가게 해줄게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펀드 100만 원짜리 2년만 유지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모든 그 지점과 뭐 모든 분들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간혹적으로 있고 여러분들한테 대출이라던가 꺾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최대한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많죠. 뭐 아무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대출을 받은 다음에 펀드를 한 달 전후에 가입을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대출이 나간다는 거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서 갑의 포지션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맞아요. 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너는 원래 대출이 안 돼. 네 신용등급이나 네 재무제표에는 대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갑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너 이거 봐줄게 해서 대출 나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나가게 해줄게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맙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펀드 이거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거니까 뭐 채권형으로 해서 100만 원씩 2년만 유지해줘. 사실 펀드 이거 뭐 100만 원 뭐 이게 금액도 다 예시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이자가 많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금액이 커야지. 막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막 1,000만 원, 월 1억,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깜짝 놀랄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의 이상으로 은행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뭐 10만 원, 50만 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대출이 안 되는데 나가게 해주기도 그렇지만, 자, 네가 신용등급이나 뭐 이런 게 원래는 너 신용등급 하면 5% 대출 나가야 돼. 근데 펀드 이거 이렇게 하면 2.5% 해줄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더라도 뭐 펀드 뭐 그냥 적금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나한테는 지금 대출 이자가 더 만약에 중요하다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황이 아니라 만약 고금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갑의 포지션에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러한 꺾기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러한 실질적인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금소법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규제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를 좀 여러분들 쉽게 들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좀 댓글을 남겨줘요. 그래서 뭐예요? 이런 거에 이제 은행은 불만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꺾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꺾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막으면 어떻게 영업을 하냐 막 그런 거죠. 자,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한 행장님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제한이 대출과 펀드 가입을 동시에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은행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대출하면서 펀드를 가입하고 싶은데 그 소비자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판단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물론 그럴 수 있죠. 대출이 나온 사람한테 펀드가 필요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대출은 돈을 빌려서 돈을 빌리는 거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겨 펀드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적용을 하려면 어떠한 일반적인 규정이나 그런 게 케이스별로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뭐 어떤 것도 정답은 없는 건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할 건 뭐냐? 이겐 제가 뭐 재테크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거는 금융권 입장에서 이것들은 고려하면 좋겠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예 고민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고민해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지금 이러한 규제들이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이런 규제가 있으면 은행권은 지켜야 돼요. 그쵸? 지켜야 되겠죠. 어떻게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솔루션이 있는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면접 때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라는 질문. 이 금속보면 현재 이런데 영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은 영업을 그러면 이런 대출과 펀드가 이제 이렇게 한 달 전후가 텀이 있는데, 그럼 본인은 만약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을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면접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 금융당국이 만들었지만 현장을 다 아는 게 아니다.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창구에서 벌어진 일을 알려주면 개선해서 안착시켜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금소법이라는 게 결국 라임 사태나 DLF 사태,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봤어요. 그 취지는 명확하게 맞아요. 하지만 현장과 지금 제도들은 너무나 많은 괴리감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조율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맞춰가야 될 부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형식적인 행위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해야 되고 녹음기를 틀어야 되고, 이것들이 맞냐 안 맞냐.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내가 뭐 서명을 하고 뭘 잘 들었지만 진짜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진짜 금융권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금융권에 종사해도 내가 관심 없는 분야는 잘 안 들어요. 그냥 왜 우리 콜센터 전화만 네네네네 막 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걸 노공기를 하고 이거를 아무리 서류를 잘 챙기고 요식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소비자들 기억이나 머릿속에 남는 게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왜? 저도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는 거는 그냥 네네네만 하니까. 그러면 그 녹음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결국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나 민원이 터졌을 때 그냥 금융권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절차에 맞게 설명했어요라고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 그 다음에 면피용의 어떠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 그게 진정 소비자를 위한 제도는 분명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지금 만약에 금융권이나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만약에 모바일로 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지금 다 모바일 비대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말만 모바일 비대면이 아니라 이러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모바일이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어떤 카드 뉴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진짜 비교를 해보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갖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은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 창구에서 차주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지원 여부 결정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 신경 써서 달라고 했다. 야, 이거 그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맞춤형 컨설팅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과도하지 않게 소요돼요? 제가 짜증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참. 또 4월 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조속한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 뭐 결국은 뭐예요? 지금 DSR 규제 강화됐었고 LTV 뭐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너무나 지금 문제가 되니까 LTV를 완화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치하고도 이게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지만 이게 정치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그냥 흐름상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그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은행도 이익이라는 점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재원으로 은행들도 보증 혜택을 받아서 헬스앨런 뱅크를 할 수 있다. 은행들도, 그러니까 아무튼 은행들도 혜택이야. 그냥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서민 금융 공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뭐 그리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은행권 노력도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은행권이 뭘 노력을 해요. 그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은행권이 노력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규정에 맞춰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LTV에 맞춰서 건실한 대출?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LH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요러한 얘기들이 나왔고 투기 관련자 대출을 신속히 회수해 달라는 거를 그거를 은행에서 어떻게 그걸 회수를 하나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대출이 나갔으면은 뭐 아무리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회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몇 가지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 오래 설명했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 설명한 내용 금소법과 요 신문기사 내용에서 주요 우리가 볼 내용들을 제가 해놨으니까 요거 잘 보시고 이번 주 한번 잘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매식경 중국반을 만들려고 해요. 중국반.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의 테마씩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것들을 이슈들을 쌓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취업 준비를 할 때나 아니면 그냥 이동하면서 듣기 편하게 그렇게 할 생각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제 4월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부지런히 자소서 쓰시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화이팅 있게 만납시다.